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 오늘 첫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이제 관심은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겠죠. 박찬영 KBS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0.75%포인트까지 가겠느냐.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5%포인트, 빅스텝 기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원래 더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미 연준에서는 6, 7월 0.5%포인트 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미 연준이 전 세계에 정말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상하는 게 지금 다 틀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치가 지금 계속 틀리고 있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의 CPI가 8.6%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금의 물가 수준을 잡으려면 정말 큰 충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0.75%포인트 인상이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급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그렇죠. 수요를 줄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물가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원유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생산국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내 그 원유 생산 업체에 좀 원유 생산량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국 내에서도 원유 생산량이 지금 크게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그 투자자들이 증산을 원치 않는다 이런 지금 말을 한다고. 그래서 사우디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아닌가요? 이제 다음 달 사우디와의 협상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수요단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통해서 수요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택했고 오늘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에도 역시 0.5에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달 더 그만큼 올린다고 하면 결국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도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자, 그럼 미국의 상황은 그렇다라면 이제 이게 곧바로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금리를 또 올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오늘 그 기준금리 올림으로 해서 금리가 연 1.5에서 연 1.75%로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연 1.75%거든요. 그러니까 같아졌네요. 상당히 지금 똑같게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미국에서 기준금리 더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달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없습니다. 금통위가 열리질 않아요. 네. 방법은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임시금통위 연 경우를 보면 금리 올리려고 임시금통위를 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아마도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올 연말에는 현재 기준금리를 2.7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리적인 기대다.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놓은 네. 상태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큰 혼란은 없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인데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 발표 때도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 혼란이 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해외 금융시장 동향 같은 거 파악을 하면서 그대로 우리도 바로바로 대응하는 건 좋은데 네. 결국은 금리 인상 문제는 그만큼 빚낸 사람들 이자가 커지고 정말 이제 실생활에 바로 타격을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특히 이제 우리 가게들 때문에 기준금리 미국 쫓아서 우리가 더 막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가게 때문에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미국보다 하단에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워낙에 많기 때문인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 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 그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돈에 더해서 자동차 할부라든지 이런 거 합친 금액인데 이게 규모가 1,859조 4천억 달러, 네.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국제금융협회에서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가 104.3%. 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그런 가계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번 금융위기 때 보면은 100%도 안 됐는데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계부채 상황.
자, 그리고 정부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 좀 전에 오전에 뭐 금융수장, 경제수장들도 모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을까요? 특히 이제 정부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가계부채 전체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분에 대한 부실 위험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추경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추경에서도 그 자영업자들 위해서 그 지원금을 마련했는데 8조 원 정도를 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을 해둔 상태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새 출발 자금이라고 해서 캠코에서 그 자금을 마련을 해서 네. 부실 채권, 잠재 부실 채권 한 30조 원 정도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 네. 역시도 은행과의 어떤 협상이 마무리돼야지만 되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는 또 다른 위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섣부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내일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 이제 영향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또 정책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외환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큰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